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입니다. 지난 여름 무척 더워 이 계절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젠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해진 형식 없이 백지편지에 때로는 사진을 찍듯 때로는 일기를 쓰듯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사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 봄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라디오 팟캐스트 수업을 들었는데요. 수업을 마치면서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제가 팟캐스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평소에 라디오 팟캐스트를 통해 읽어주는 소설을 자주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니 눈이 빨리 피로해져 때론 팟캐스트를 통해 귀로 소설을 들으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팟캐스트가 궁금해졌고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에 들어오니 마을 고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군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동네라는 말은 써보았지만 우리 마을이란 말은 써보지 않았는데 마을이란 말이 괜시리 정겹고 친근감이 갔어요. 오늘은 일산에 살게 되면서 알게 된 마을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다가 우연히 팜플렛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시나리오,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저는 그 중에서 시나리오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1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수업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그 중에 몇 명은 계속 수업을 듣고 있답니다. 횟수로 5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요즘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사람을 깊게 사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시나리오 수업 때도 그랬어요. 2, 3년을 같이 수업을 들어도 그저 수업이 끝나면 눈인사를 하고 헤어지거나 아주 드물게 지하 1층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게 고작이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그저 웃고 떠들긴 해도 사적인 대화는 잘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마을 친구가 된 그녀에게 폭설이 내린 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 SBS 일산 제작센터 쪽에 일이 있어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일산 가구단지 사거리에서 탄영 큰마을 쪽으로 우회전을 했는데 평소에 그곳을 경사진 언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눈이 오니까 그 언덕에서 차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순식간에 교통이 마비되고 저도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가 잘못 미끄러져 내 차를 덮칠 것만 같아 차에서 내렸어요.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몰라 112에 일단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는데 갑자기 내린 폭설로 경찰들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거리 코너에 있는 슈퍼에서 빗자루를 빌려 찻길에 눈을 쓸어도 감당이 안 될 때 한 남자가 와서 자기가 언덕 위까지 차를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방금 올라간 용달차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차 방금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니까 자기 차는 저 언덕 위에 있는데 용달차도 자기가 올려준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아저씨한테 차를 맡기고 차 트렁크 쪽으로 가서 차를 밀려고 하는 순간 길 가던 사람들 4-5명이 달려오더니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간신히 차가 언덕 위로 올라왔는데 얼결에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와버렸어요. 그 사람 차는 언덕 위에 덩그마니 있고 그 사람은 다시 언덕 아래로 다른 차를 도와주러 내려가던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그런데 연락처도 모르고 시청 게시판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으면 올리고 싶어요. 그때 제 말을 듣고 있던 그녀가 던진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험한 일을 안 겪게 보이지 않게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녀의 생각이 참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와 그녀는 그야말로 마을 친구가 되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문득 지금 시간 어때요? 하면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다가 헤어지고 어느 날은 정발산을 오르기도 한답니다. 물론 서로의 생활이 바쁘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이제는 평생 교육 친구가 되어 시나리오도 같이 배우고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 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노년을 같이 보낼 마을 친구가 생긴 셈이죠. 어느 날 그녀는 마종기 시인이 쓴 시 우화의 강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저도 집에 있는 마종기 시인의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라는 에세이집에 담겨있는 그 시를 읽고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읽고 또 다시 시를 읽었는데 읽고 또 읽어도 시가 참 좋았어요. 첫 문장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을 튼다. 이 문장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나와 그녀도 이제 물길을 튼 셈이죠. 일산이란 동네에 이사와서 마을 친구가 생겨 삶의 한 부분에 활력이 생기네요. 그리고 눈이 오면 생각나는 이름 모를 젊은 남자분을 생각하면 더불어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오늘은 그녀가 좋아하는 우화의 강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두 번째 백지 편지였습니다.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을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어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쳐지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